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할 지문은 인간의 행동 변화 원리에 대한 글입니다. 우리는 왜 어떤 행동은 계속하고 또 어떤 행동은 그만두게 될까요? 이 글은 바로 그 결과가 우리 행동을 어떻게 바꾸고 환경에 적응하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보죠. 지문 전체의 구조를 먼저 잡아볼게요. 글은 명확한 3단 구조를 가집니다. 첫 문장에서 인간은 결과에 따라 행동을 바꾼다는 핵심 주장을 던지고 이어서 칭찬받은 아이와 효과를 못 본 무용수라는 두 가지 대조적인 예시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시들을 종합해서 이익을 주는 행동은 하고 손해를 주는 행동은 피한다는 일반적인 원리로 마무리하죠. 이 흐름을 기억하면서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럼 글의 주제를 담고 있는 첫 번째 문장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한 가지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행동이 낳는 결과를 보고 그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글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주장, 즉 주제문입니다. 문장이 꽤 길죠? 이렇게 긴 문장은 의미 단위로 차근차근 끊어 읽는 게 중요해요. 따라와 보세요. A particularly powerful way, 특히 강력한 한 방법은 in which human beings adapt and adjust, 인간이 적응하고 조정하는 to their circumstances, 자신의 환경에. 그 방법은 is 입니다. By changing behaviors,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in light of the consequences, 결과에 비추어 that they yield, 그들이 낳는. 합쳐보면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강력한 방법은 행동이 낳는 결과에 따라 그 행동을 바꾸는 것이라는 뜻이 되죠. 이 문장에서 꼭 짚어야 할 어법 포인트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입니다. 문장의 진짜 주어는 맨 앞에 있는 a particularly powerful way예요. 단수죠? 그런데 그 뒤에 in which부터 circumstances까지 아주 긴 수식어구가 붙어서 동사와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이럴 때 동사 바로 앞 단어인 circumstances, 이 단어를 보고 are, 이 동사를 쓰면 안 됩니다. 핵심 주어인 way에 맞춰서 단수 is, 이 동사를 정확히 써야 해요. 두 번째 in which, 이 표현입니다. 앞에 있는 way, 이 단어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을 이끌고 있죠. 원래는 human beings adapt in the way, 이 표현을 보면에서 in the way, 이 표현이 합쳐져 in which, 이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in which, 이 표현 뒤에는 human beings adapt, 이 표현처럼 주어, 동사를 모두 갖춘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해석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입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죠? 앞에서 말한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온다는 신호예요. 어떤 아이가 문제를 맞췄더니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이건 긍정적인 결과죠. 그랬더니 아이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긍정적 결과가 행동을 강화시킨 대표적인 사례죠. 이 문장도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A child, 한 아이는 who gets praised, 칭찬을 받은 아이인데 by her teacher, 선생님에게 for doing an exercise correctly,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서요. 이 아이가 is likely to continue,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doing the exercise, 그 문제를 푸는 것을 in that way,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의미가 연결되죠? 여기서 중요한 어법은 who gets praised 부분입니다. A child, 이 표현을 꾸며주는 관계대 명사절이죠. 아이가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동형 praise, 이 단어가 아니라 수동태인 is praised 또는 여기서처럼 gets praised, 이 표현을 써야 합니다. 이처럼 관계사절 안에서 동사의 태를 묻는 문제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하나 더 보면 continue, 이 동사 뒤에 doing, 이 단어라는 동명사가 왔어요. continue, 이 단어는 계속하다라는 뜻으로 목적어로 동도ing, 이 명사와 to 부정사 to do, 이 표현을 둘 다 쓸 수 있고 의미 차이도 거의 없어요. 여기서는 앞에 to continue, 이 표현이 이미 있어서 반복을 피하려고 doing, 이 단어를 썼다고 볼 수 있겠네요. 동사마다 어떤 형태의 목적어를 좋아하는지 알아두는 건 기본이죠. 세 번째 문장은 앞선 예시와 반대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한 무용수가 어떤 운동을 하는데 is not giving any results, 아무런 결과, 즉 효과가 없다고 느껴요. 이건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러자 이 무용수는 is likely to give that exercise up. 그 운동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긍정적 결과가 없으면 그 행동을 멈추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대조 예시입니다. 이 문장은 구조가 더 복잡해요. 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A dancer, 한 무용수는 who feels that 라고 느끼는 무용수인데 그 내용이 a particular conditioning exercise is not giving any results, 특정 운동이 아무런 결과를 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죠. 이 무용수가 is likely to give that exercise up, 그 운동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In favor of another one, 다른 것을 위해서요. That seems more promising, 더 유망해 보이는 다른 운동을 위해서 말이죠. 복잡해도 차근차근 가면 됩니다. 이 문장의 어법 핵심도 결국 주어 동사 수일치입니다. 첫 문장보다 한 단계 더 어렵죠. 주어는 A dancer인데 그 뒤로 who, 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관계사절이 붙고 그 안에 또 that이 이끄는 명사절까지 들어있어요. 수식어구가 정말 길죠. 하지만 이 모든 수식어구를 걷어내면 진짜 주어는 A dancer 하나입니다. 따라서 동사는 results에 맞추는 게 아니라 dancer에 맞춰 단수 is, 이 동사를 써야 합니다. 문장 끝부분을 보면 seems more promising, 이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seem, 이 단어는 처럼 보이다라는 뜻의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입니다. 이런 동사 뒤에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보어가 와야 하는데 그 자리에는 부사가 아니라 promising 같은 형용사를 써야 해요. promisingly, 이 단어라고 부사를 쓰면 어법상 틀립니다. look, feel 같은 다른 감각 동사들도 마찬가지 규칙을 따르죠. 네 번째 문장은 in general, 일반적으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예시에서 다시 일반적인 원리로 돌아오겠다는 신호죠. 이 문장은 우리가 두 가지 경향이 있다고 정리해요. 첫째, 우리에게 베네피트, 즉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을 하고 둘째, 문제나 불편함을 피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온 두 예시를 하나로 합쳐서 일반화한 문장이죠. 이 문장도 끊어 읽어봅시다. We tend to do things.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that bring us some kind of benefit.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들이죠. or act in ways. 또는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that help us avoid some kind of problem. 우리가 문제를 피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do, 이 단어와 act, 이 단어가 or, 이 접속사로 연결된 구조가 보이나요? 이 문장의 핵심 어법은 병렬 구조입니다. or, 이 접속사라는 등위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to do, 이 표현과 act, 이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둘 다 tend,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죠. 원래는 to act인데 반복되는 to는 보통 생략합니다. 그래서 act, 이 단어가 동사 원형 형태로 온 거예요. 이 구조를 파악해야 우리는 하는 경향이 있고 또는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help us avoid it, 이 표현이라는 부분을 보세요. help, 이 단어는 가하도록 돕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목적어 뒤에 목적격 부어로 avoid it, 이 단어처럼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고 to avoid it, 이 표현처럼 to 부정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이런 동사를 준사역 동사라고 부르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니 꼭 기억해두세요. 드디어 마지막 문장입니다. also, 또한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며 앞 문장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반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문제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일들은 fewer, 더 적게 하거나 아예 멈추고 또 어떤 이익이나 보상도 가져다주지 않는 행동은 avoid,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결국 같은 말을 다른 각도에서 반복하며 주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and,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구조예요. 앞부분부터 볼게요. We also tend to do fewer things. 우리는 또한 더 적은 일들을 하는 경향이 있고 or stop doing things, 또는 하는 것을 멈추는 경향이 있는데 that lead to problems, 문제로 이어지는 일들이죠. 그리고 and we tend to avoid acting, 우리는 행동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In ways that do not bring any benefit, 어떤 이익도 가져오지 않는 방식으로요. 두 문장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 문장에서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쓰는 동사 두 개를 꼭 알아둬야 합니다. 바로 stop doing, 이 표현과 avoid acting, 이 표현이에요. stop, 이 단어와 avoid, 이 단어는 둘 다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합니다. 특히 stop, 이 단어는 stop to do, 이 표현이라고 쓰면 하기 위해 멈추다라는 완전히 다른 뜻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을 멈추다라는 의미일 때는 반드시 stop doing, 이 표현처럼 동명사를 써야 해요. avoid, 이 단어는 항상 동명사만 목적어로 씁니다. 작지만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fewer things, 이 표현을 보세요. fewer, 이 단어는 더 적은이라는 뜻의 비교급인데 things, 이 단어처럼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씁니다. 만약 물이나 정보처럼 셀 수 없는 명사였다면 less, 이 단어를 썼을 거예요. fewer, 이 단어와 less, 이 단어를 구분하는 문제는 어법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두세요. 이제 이 글의 논리를 떠받치는 핵심 어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단연 consequences, 즉 결과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모든 행동의 변화는 바로 이 결과 때문에 일어납니다. 결과가 좋으면 행동을 계속하고 결과가 나쁘거나 없으면 행동을 멈추죠. 행동 변화의 원인을 한 단어로 꼽으라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표현은 adapt, 적응하다, 그리고 changing behaviors,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어요. 인간이 환경에 adapt, 즉 적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changing behaviors, 행동을 바꾸는 것이죠. 이 두 표현을 연결해서 이해해야 글의 주제가 명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글에서 대조적으로 사용된 두 단어, benefit, 이 단어와 disadvantage, 이 단어를 보겠습니다. benefit, 이 단어는 이익, 혜택이라는 뜻으로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긍정적 결과를 대표하고 disadvantage, 이 단어는 불이익, 문제점이라는 뜻으로 행동을 멈추게 만드는 부정적 결과를 대표합니다. 이 두 단어의 대조를 통해 글의 논리가 더욱 선명해지죠.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지문은 인간의 행동 원리에 대한 아주 명쾌한 글이었어요. 핵심은 결과가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은 더 자주 하게 되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거나 아무런 보상이 없는 행동은 결국 멈추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기본적인 방식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 특히 긴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는 연습, 그리고 주장 예시 일반화로 이어지는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은 다른 지문을 읽을 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꼭 복습해 보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